안녕하세요, 데스런 윤현용입니다. 8일차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는 어깨관절의 가동성 운동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고관절의 가동성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난번 고관절 운동에서는 고관절의 스트레칭에서부터 고관절의 외회전, 내회전의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고관절의 좀 더 큰 범위에서의 회전 운동을 들어갈 겁니다. 고관절도 어깨관절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해대에 다리뼈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회전, 외회전의 동작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큰 범위로 다리뼈가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들의 기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운동에서도 더 큰 범위에서의 움직임들을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다리뼈를 크게 돌리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고관절의 회전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포지션에서 하는 고관절의 회전 운동들을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한 가지씩 운동을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타이머를 세팅해 놓고 운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포지션은 네발기기 포지션에서 고관절을 회전하는 운동인데요. 일단 설명을 한번 듣고선 동작을 따라해 보실게요. 네발기기 포지션은 손목과 팔꿈치, 어깨가 일직선이어야 되고요. 이 포지션에서 무릎과 고관절도 일직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무릎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 허리가 그만큼 코어를 잡아주고 있기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무릎과 고관절을 일직선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한쪽 다리를 떼도 이 허리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멀게 되면은 다리를 뗐을 때 몸통에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고관절을 회전할 때 코어에 있는 힘이 좋으신 분들은 그 코어를 유지하면서 고관절을 회전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릎이 고관절보다 뒤쪽에 나와 있게 되면은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무릎과 고관절을 일직선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네발기기 자세의 세팅을 딱 정확하게 해주셨다면 일단은 턱도 당기시고 몸통을 쭉 밀어 놓으시면 누가 막 밀어도 몸통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만약 손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누가 밀었을 때 그대로 넘어지기 쉽겠죠. 그래서 항상 손목과 팔꿈치, 어깨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굽히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뗀 다음에 그 다음 고관절을 뒤쪽으로 신전시킬 거예요. 신전을 시키게 되면은 고관절을 펴는 동작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고관절이 굽혀주는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깥쪽으로 돌릴 거예요. 자,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리면 마치 우리가 다리를 모았다가 벌리는 포지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무릎을 조금 더 가슴 쪽으로 끌고 온 다음에요. 이게 고관절이 굽혀 있는 동작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서 고관절을 신전, 그리고 바깥쪽으로 회전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다시 고관절 신전, 그 다음 바깥쪽 회전, 다시 고관절의 굴곡,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고관절을 회전할 때 골반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이때 골반이 이렇게 열리면서 다리뼈의 움직임이 아니라 골반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허리에 부담이 좀 많이 가고, 골반이 회전되면서 고관절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골반의 움직임, 허리의 움직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들만 좀 주의를 하시면서 골반을 반듯하게 잡으면서 고관절을 움직여준다는 거는 결국은 코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을 안정화시켜주고 그 다음 다리뼈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운동이고, 두 번째 운동은 반대 방향이에요. 무릎 가슴 쪽, 그리고 바깥쪽, 그 다음 고관절을 신전해 주시고 다시 무릎 올리고 바깥쪽 신전.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 동작만 아시면 이제 다음 포지션, 옆으로 누워서 하는 포지션인데, 옆으로 누워서 하는 포지션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고관절 똑같이 돌릴 거예요. 이때는 편안하게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윗손을 바닥 쪽에 이렇게 딱 대주시고 양쪽 골반이 똑같이 정면을 바라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쪽 다리를 훈련을 할 건데 똑같이 무릎 굽히고 뒤쪽, 그리고 바깥쪽, 뒤쪽, 바깥쪽 크게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반대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관절을 굴곡, 바깥쪽, 그리고 뒤쪽으로, 굴곡, 바깥쪽, 뒤로 넘기는 거예요. 허리의 움직임 최소화 만들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한 포지션에서 고관절을 뒤쪽부터 돌리고 그 다음 반대쪽으로 돌리고 반대쪽 뒤쪽부터 돌리고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가지의 포지션이지만 고관절의 회전에 있는 방향까지 고려해 보면 총 8개의 운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 고관절 뒤쪽 회전 그리고 또 반대쪽 회전, 왼쪽 다리 뒤쪽 회전 반대쪽 회전 하면은 총 4가지의 회전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2가지의 포지션으로 운동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발기기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갈게요. 턱 당기고 고관절 뒤로. 이때 고개가 거북목처럼 나오지 않게 척추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팔로 지그시 바닥을 밀어내 주시고, 이때 고관절을 뒤쪽으로 딱 젖혔을 때는 엉덩이에 있는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바깥쪽으로 원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근육 쪽, 고관절 쪽에 자극이 있어야 되고요. 바깥쪽으로 크게.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낼 때는 몸이랑 멀리 떨어지게. 자, 좀 휴식하시고 가실게요. 왜냐면 네발기기 자세에서는 우리 어깨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휴식하는 동안에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에 휴식을 만들어 주시고, 자, 다음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네발 자세, 바깥쪽. 이때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 바깥쪽에 벌린 상태에서 내회전 시켜주면서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몸이 막 바들바들 떨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통에 있는 근육을 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동작들이 다 코어의 훈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 때 고관절에 주의 집중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내적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무릎을 크게 돌린다는 느낌은 외적 초점, 그리고 고관절의 느낌에 집중하는 거를 내적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쪽 한번 가볼게요. 뒤로, 바깥쪽. 이때 골반 이렇게 열리지 않게. 그래서 고관절의 이러한 동작, 움직임들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골반의 움직임으로 보상을 하게 되니까요. 결국은 고관절의 움직임이 허리 통증을 예방해주는 그러한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릎이 자꾸 펴지시는 분들은 오금 사이에 테니스 공 하나 껴놓고 있어도 괜찮고요. 핸드폰을 껴놔도 좋습니다. 휴식. 고관절 관절 소켓에 그 엉덩이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크게 돌려주셔야 돼요. 헐겁게 다리를 움직이지 마시고 반대쪽. 호흡은 편안하게. 이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지하고 있는 무릎을 이렇게 사이에다가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발기기 정확하게 그냥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돌려주셔야 이 빈 공간에서 코어에 있는 힘이 쓰이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옆으로 누워서 한번 가볼 거예요. 옆으로 누우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긴 되는데, 그럼 옆구리가 이렇게 접혀서 허리에 있는 힘이 많이 쓰여요. 자, 이렇게 누우시고 무릎을 굽혀서 뒤쪽, 바깥쪽. 이때 그냥 다리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가게 되면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를 멀리 보내주면서 가세요. 다리를 멀리.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작만 그냥 따라하게 되면은 제대로 동작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동작이 과연 어디에 주의를 두고 어떤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운동을 하셔야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엉덩이에 힘, 뒤쪽으로 가면 엉덩이 뒤에 힘 들어가죠? 거기서 크게. 자,
휴식하시고 반대발 한번 가볼 거예요. 반대로 누우시고 뒤쪽부터 고관절 신전, 그 다음 바깥쪽 크게. 이때 이 지지하고 있는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몸통에도 힘이 잘 들어와요. 제가 이러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점은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매일 운동하기 싫고 귀찮거든요. 누워있고만 싶을 때도 많고, 그래서 가끔은 제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자, 반대쪽.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무릎을 먼저 올리고 바깥쪽 뒤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잠깐 동영상 멈춰서 동작 연습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 올려서 바깥쪽 벌리면 엉덩이 바깥쪽에 힘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내회전 운동 우리 했었잖아요. 발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상태에서 뒤로 돌리세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에 힘이 엄청 들어올 거예요. 끝 지점에서 컨트롤하면서 고관절 회전. 이러한 운동들을 관절에 기름칠을 해준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관절에 실제로 윤활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관절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이때 움직이는 쪽 다리가 아니라 지지하고 있는 쪽에 힘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닥 쪽으로 체중을 지지하면서 바깥쪽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 쪽 엉덩이에 힘이 혹시라도 들어와도 괜찮은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라운드 쭉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2라운드 엎드려서 내발기기 자세부터 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앞에 보고, 자, 뒤쪽부터 갈게요. 고관절 뒤로 바깥쪽으로. 그러면 첫 라운드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엉덩이 근육이 지금 이미 좀 피로해진 상태라서 고관절의 자극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때 골반이 너무 열리시는 분들은 허리 쪽 부위, 골반 뒤쪽 부위에다가 핸드폰을 올려놓으시면은 만약에 골반이 돌아가면 핸드폰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인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제가 골반의 움직임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자, 반대발 들어갈 거예요. 반대발은 이번엔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발 고관절 신전. 그러니까 고관절을 신전시킨다. 뒤로 젖혀줄 때 엉덩이 근육이 쓰이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 바깥쪽. 이때 혹시라도 고관절의 보상을 종아리 근육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발목을 이렇게 젖혀서 한번 해보세요. 고관절에 더 자극이 더 많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지금 7일까지 운동 진행했고 이제 8일차인데 그동안의 운동들을 매일매일 또 다시 복습하셔도 돼요. 시간이 되신다면. 자, 반대 방향 가겠습니다. 반대발 다시 오른쪽 바깥쪽, 그리고 내회전 신전, 굴곡 외전, 내회전 신전. 이렇게 해부학적 움직임 용어를 알면은 우리가 소통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운동하시면서 어떤 움직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다리뼈가 움직이면서 중력을 이겨내면서 지금 다리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육의 충분한 활성을 또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또 이제 움직이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굽혀지면 안 됩니다. 팔꿈치가 간혹 이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 또한 우리 이제 고관절의 움직임을 다른 쪽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반대발 무릎 올리고 바깥쪽 쭉. 하고 나면은 우리 하고 나서 딱 걸어 보시거나 유연성 테스트를 하시면 근육의 유연성도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관절이 잘 움직여져 있기 때문에 근육도 유연성이 향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스트레칭, 동적 스트레칭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세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타이머의 라운드 설정을 잘못해서 타이머를 다시 설정하고 올게요. 자, 하고 왔습니다. 옆으로 누우시고 옆으로 누우셔서 고관절 회전.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촬영을 다 하고 이제 카메라 종료 버튼을 딱 누르러 갔는데 카메라가 안 켜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선 촬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주 뭐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한 지가 벌써 이제 6년이 됐지만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크게 뭐 원을 크게 그리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반대. 저는 운동을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만 자꾸 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이 좋은 운동 같아요. 뭔가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이런 외적 동기보다는 그냥 내가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운동을 하면 그날에 활력이 생기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운동을 막 하는데 몸의 변화가 없으신 분들을 보고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꾸준한 운동을 잘 유지하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몸에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날마다. 반대 방향. 무릎 당기고 바깥쪽 뒤로. 물론 뭐 이렇게 목표를 갖고 유연성을 이만큼 늘려야겠다, 통증의 정도를 이만큼 줄여야겠다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 너무 과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면 일하는 게 너무 즐겁지 않겠죠. 돈 모으기만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있어서 자율성이 엄청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운동을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야겠다 생각해서 계획하고선 하루하루 이 미션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율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혼자서 하는 홈 트레이닝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T는 자율성이 조금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 운동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운동들 동작만 제가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너무 입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운동하는 것보다 가끔씩은 이렇게 우리가 운동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운동을 통한 그런 교훈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또 약 10분 정도의 운동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내일은 9일차입니다. 9일차와 10일차에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칭인데 뭔가 운동 같기도 하고 나면은 땀도 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